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백티계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와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그리고 애틀란타 연연총재는 2022년 말에 첫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2023년에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미국 원유 재고가 5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WTI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2.1% 상회한 6.4%로 예측치와 일치한 결과가 나왔고요. 또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411만 호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스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의 마스터 해왕 마스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뵙게 됐습니다. 네,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네, 미증시 또 신고점 갱신이죠. 네. 코스피도 신고점 갱신. 예상하셨나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6월에 장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네, 어떻게 보면 페드의 영향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오늘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좀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코스피 관련해서 준비를 했고 네. 지금 유가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최근 사실 원자재 관련해서 가장 상승이 두드러지는 이제 종목은 유가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올해 어떤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 자세하게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대하셔도 좋아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을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조금 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표 값이 영향이 미칠까요, 마스터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자, 제가 항상 최근에 본 거는 뭐라고 얘기를 좀 드렸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이 회복 안 되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는 네. 사실 최근에 있던 파월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엄청난 근거가 네, 되졌습니다. 근거가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41만 1,000명 이렇게 좀 포착이 되는데 예측치보다 상회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했다는 거고 네. 그러면 고용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죠. 어쨌든 7월 이후에 좀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네. 이 지표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갱신은 계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증시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값이었네요. 네. 다음 증시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값이고 오늘 나스닥 할 때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뷰와 함께 시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나스닥은 현재 0.75% 상승한 14,37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스터님의 뷰 팻말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로 이렇게 뿅 공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려고요. 재밌습니다. 네. 더 계속 매수 관점 가지고 가주셨어요. 네, 최근 사실 매도를 보기 힘든 장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입증이 된 거고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오르죠. 네, 6월부터. 아주 양봉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때 이제 완전 장대 양봉 뜨기 시작할 때가 미 고용 지표인데 네. 이후 어떻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잠시만요. 화면 잠깐만 돌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장대 양봉이 여러 번 눈에 띄는 그런 차트였는데 네, 다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잘 가죠. 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네, 시장이 너무 단순화돼 있어요. 객관적인 고용지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야.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더 상회했다는 거는 예상치보다 네. 그러면 아직은 더 부양을 해야 됐네? 라는 객관적인 입증값이 나온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겠죠, 시장 상황이. 그렇죠. 시장이 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조금 이제 좀 쉬는 타임이 좀 들어갈 거예요, 증시가. 네. 쉬는 타임. 왜냐하면 고용 지표를 기다리면서 올리는 타임이 구성이 될 건데 그때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에 7월에 좀 높게 평가가 된다면은 사실 추구 전략에 대한 선반영이 다소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리스크를 대비하셔야 돼요. 제가 6월부터 상승장이 온다고 얘기를 드린 거는 인플레 해소 이후 5월 중순이죠. 5월에 장이 안 좋다는 거는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인플레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인플레 해소했고, 그리고 고용지표 낮게 나왔고, 파월의 힘을 계속적으로 실어주는 입장입니다. 시장 기조가.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오늘 지지값을 한번 데일리 트레이딩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리값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금 일단 지지값 한번 평가할 때 어디서 보냐면은 14,350포인트에서 매수 포인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평가 데일리로 13,350포인트입니다. 350포인트. 네, 14,350포인트. 네, 손절은 14,330포인트 보시고 네. 윗절은 이제 14,380포인트 이상 넘어가는 걸로 노리시길 바래요. 단기 평가로 봐야 돼요. 제가 다음 주까지는 단기 데일리 트레이딩 위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건 지금 증시에 대한 레벨링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단기성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이끌어야지 수익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 염두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준비한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일단 14,350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아까 계속해서 시장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 바로 준비해 주신 자료 통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네, 어쨌든 화면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증시에 대한 신고점 갱신이 뭐 오늘 또 이루어졌고, 예, 사실 레벨링의 부담감은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사실 수치값은 14,900 레벨링인데 이건 기술적 지표인데 이거는 제가 무료 톡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화면 좀 돌릴게요. 화면이 멈췄네요. 네, 일단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 딱 말이 끊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기다린다기보다는 잠깐만요. 시장을 한 번 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좀 얘기를 드린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코스피 시장도 이제 강세장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갈지 의문감은 딱 있어요. 미장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 조금 마음이 불안해요. 네. 지금 준비한 자료가 조금 안 되네요. 예.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잠시만요. 제가 조금 에러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제가 전체 확대로 한번 안 하고 그냥 오늘 짧게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이 사실 이제 최고점을 갱신을 했죠, 여러분들. 오늘. 네, 이거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미증시를 따라간다고.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연장선인가요? 네, 연장선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6월 초에 서울경제 유튜브에도 자료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네. 6월에는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신고점을 갱신할 거예요 라고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갱신을 하잖아요. 그죠?
자, 말씀이 딱 들어맞았네요. 예. 근데 7월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7월은 확신할 네.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비농업을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러면, 확인을 해야지 네. 증시에 대한 한 달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봐요, 저는. 비농업 고용지수로 인해 네. 한 달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일단은 한국은행은 올해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면 좀 많으면 2번을 가질 수 있다. 네. 네, 이런 내용이 조금씩 발표를 했죠. 나왔는데 네. 발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떡밥이죠. 미리 네, 미리 이렇게 언급해 이제 준 재료를 거고요. 뿌려두는 식 네. 발표보다는 발표하면 큰일 나죠. 네. 그 최근에 사실 이제 코스피를 좀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미증시를 따라갈 조건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코스피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 미증시는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박종석 부총재가 이제 2차례 금리 인상은 긴축으로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관님? 재밌는 표현인데. 네. 2차례 금리 인상은 긴축으로 보기 어렵다. 보기 어렵다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종석 부총재가 최근 한국은행 네. 박종석 부총재가 그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긴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했어요. 그거는 기준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네네. 말 아닌가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네. 고작 이거 가지고 긴축이라고 평가. 뭐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네, 그 뜻도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주열 총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된다 하고서 발언을 했어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7월, 8월 금통위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제 재료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연말에 이제 2차례 인상이 가능하고. 자, 미국이 지금 빨라야 22년도 좀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네. 매파도 22년도 얘기하고 있어요. 매파도. 그쵸. 여러분들.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미국에서도 22년도를 얘기하고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은 23년도 이 정도 측정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한두 차례 인상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뭐 사실 이제 미증시를 더 따라갈 수 있는 요소가 더 충만해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좀 경기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워낙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과정이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건 사실이죠. 너무 밑에 하단 구간 레벨링까지 갔으니까. 근데 한국은행은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수렴을 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금리에 대한 정상화는 당연한 경제 활동입니다. 금리가 1, 2%대를 유지해야지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보통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 그게 적정한 경제 활성 그리고 건강한 경제 활동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저금리에서 기조를 유지하는 거는 시장 경제에 굉장히 위반되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앞서는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미증시에 대한 앞으로 행보를 코스피가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명분화시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들어간다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 근데 제가 미증시가 7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평가를 하죠. 네. 그거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오고 객관적인 수치값이 입증돼야 돼요. 그거를 봐야지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전체 이제 어떤 증권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라든가 금융권에 몸 담그시는 분들이 3,500선까지는 연말까지 도달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죠? 코스피가 3,500선, 낮으면 400선 이 정도 예상을 하는데 사실 연말까지는 저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연말까지는. 근데 7월, 8월에는 좀 힘들 수 있다 이거예요. 7, 8월엔. 10%에 대한 어떤 조정 랠리, 3천 랠리까지 어떤 미국이 긴축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시사했을 때 코스피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명분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연말까지는 3,500선, 400선까지는 가능해요. 그건 시장이 굉장히 대두됩니다. 증시는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는 여건이 펼쳐지지만은 추구 전략이라는 어떤 모멘텀은 사실 증시를 좀 피하는 장이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내용 요지는 미증시를 앞으로도 계속 따라갈 것이다. 그럼 미증시가 7월에 어떻게 고용지표가 나오냐에 따라 방향성이 코스피 시장도 갈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해요.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3,500선도 저를 보고 있어요. 3,500선. 아, 3,500선. 네, 3,500선 보고 네.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GDP 그 G20 국가 중에서도 네. 좀 우세한 전략을 많이 가져요. 자금이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도 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증시가 이제 미증시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 증시도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 단기적으로 제가 평가를 드렸고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증시는 좋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전까지는 증시는 좋은 조건이 성립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뭐 6월에 계속적으로 매수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행보를 마쳤습니다. 7월에 비농업 고용지수 보고 제가 판단할 거예요. 아시겠죠? 비농업 고용지수 보고. 근데 이게 수치값은 제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연준 때문에 의원들도 예상할 수가 지금 없죠. 7월에 내려갈 거야. 7월에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서 지금 당장 얘기 못 드립니다. 제가. 그렇죠. 이게 제가 솔직한 발언이에요. 왜냐면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네. 일단은 지금 장세는 뭐냐? 앞으로 7월 비농업 고용지수를 기다리면서 매수로 올라가는 장이다. 그때까지. 그쵸. 이것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네. 6월 초부터 있었던 어떤 비농업 고용지수 하회, FOMC에 대한 아직 테이퍼링은 없어라고 강경한 대응, 네. 그리고 파월이 청문회에서 최근에 계속적인 이제 부양에 대한 강조. 근데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많이 신청했네. 그죠? 입증이 되는 거죠. 계속 연결상으로 구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이어진 선으로 점점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옐런 발언보다 사실 파월 말이 맞았던 거예요. 아, 네. 감이 좋은가 봐요. 현재 직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 좀 높이 평가하고 아무튼 네. 코스피 시장 여러분들 앞으로 확인하시려면 미증시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번 달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7월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7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이때 결과값으로 인해 앞으로의 증시 이 이후로 조금 방향성이 더 확실히 잡힐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저희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요? 네, 추가적으로 설명은 제가 노란토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네, 나스닥 관련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사실 다른 종목을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제가 나스닥 관련해서 사실 내일 좀 무료 방송인데 그 관련해서 내일 좀 얘기 다 정리해 드릴게요. 참여하실 분들 확실하게 참여하세요. 도움 됩니다, 여러분들. 도움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오늘 못다한 얘기들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 해왕 백티계 승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다음 5일 시세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5일은 현재 0.48% 하락한 7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5일이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마스터 어떤 전략 가지고 오셨는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도로 이렇게 쓱 갖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매도예요, 마스터님. 오늘 당분간 유가가 못 올라갈 거예요.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좀 집중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차트 한번 일단은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분간이란 73레벨링에서 일단은 단기 매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네. 부분 있죠? 매도 자리값이 73이요. 73이요. 73.00입니다. 73.00 한번 체크하시고 손절은 73.20으로 스무팅만 보세요. 여러분들. 추가 매도쌍으로 연결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 정도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왜가 중요하죠, 왜?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왜? 저 친구는 왜 갑자기 최근에 매수 들다 오늘 갑자기 매도 드는 거야? 네.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리값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73.00입니다. 73.00, 손절은 73.20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절은 50대 이상 보세요.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료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좀 오늘 사실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오일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그런 외신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 조금 이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자료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원자재 중에 유가가 제일 상승 구간이 세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시 경기가 좀 회복됨에 따라서 오일의 그런 수요가 증가해서 또 원인이 있고요. 그쵸. 왜 그럴까? 이게 단편적으로. 정말 이제 조금 더. 아니야, 좀 앵커님한테 좀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네. 왜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원유, 구리, 니켈, 대두 이렇게 있는데 다 떨어지는데 유가만 올라요. 왜 그럴까요? 공급량이 제가 부족한데. 여기서 앵커님이 좀 어떻게 네. 해답에 가까운 멘트를 던진다면은 네.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오늘 안 나오겠네요. 이란 핵 협상도 있었고요. 이제 좀 어떻게 이제 경제의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깔끔하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유가는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죠? 이제 유가는 시장의 패러다임의 집중 요소가 조금 영향을 받는 거지. 네. 사실 여기 나오는 구리, 니켈, 대두 같은 경우는 물가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물가적인 요소가. 네. 근데 유가만 이상하게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자, 일단 제가 오늘 매도 든 이유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7월 1일에 이제 오펙이 추가 감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추가 이제 감산 완화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공급량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공급량을 늘린다. 지금 제가 이 얘기는 했죠. 사우디 장관이 오펙 플러스 인플레 억제의 역할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공급량 늘리겠다 이거예요. 땡큐 이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선. 네. 맞잖아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공급량 늘려서 생산량 늘려서 잉여분이 많아져 버리면은 자국에 도움이 되고 수출에 도움이 되겠죠. 완전 찬스입니다, 사실. 늘려도 괜찮은 시기예요.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좀 순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요새 시장이 물가 많이 오르니까 내가 인플레 억제를 해줄게. 공급량을 늘려서. 속으로는 이러죠, 저는. 막 웃기고 앉아있네. 그거 잉여금 남기려고 하는 거면서 무슨 물가를 걱정을 해. 도와주는 척하면서 네, 이익을 챙기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맞는 말이긴 해요. 인플레 억제를 시켰다. 근데 네.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요. 지금 인플레 살짝 이제 내려가는데 다른 건 다 내려오는데 유가만 안 내려오잖아요. 네.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면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 우려로 나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오늘 표현했어요. 오늘 유가가 내려온 이유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7월 1일이죠. 네. 7월 1일 여기 보시면은 7월 1일에 이제 오펙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유가에 대한 감산 완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 감산 완화를. 네. 8월치 걸. 7월 1일 날 하는 걸 8월치 걸. 다음 주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지금 시장 반영이라는 거예요. 이제 반영 중일 거다. 오늘 사우디 장관의 발언에, 네, 오늘 사우디 장관 발언에 네. 이게 시장 반영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오펙에 대한 어떤 감산 완화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도세로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남죠. 그죠?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차트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사실 감산 완화 기조를 뿜었던 게 이제 4월이었죠. 4월.
저 화면 보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 4월 중에 한 번 내렸는데 시장이 큰 조정치를 주진 못했어요. 어느 정도 내냐면 한 500틱 구간, 500틱 구간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 어떻게 보면 사우디 오펙에 대한 감산 완화 조치 때까지 매도 랠리로 내려가고 다시 재반등 구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뜨면은 어차피 시장 반영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반등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펙 회의 이후에. 그게 지난 감산 완화 때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감산 완화라는 표현은요. 지금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진행 중이죠. 이제 테이퍼링 같이 점점 이제 조금씩 감산 공급량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발적 감산이죠. 그러면은 감산에 대한 조금씩 이제 늘려갈 수 있는 요건은 뭐냐면은 유가가 어느 이제 이금 상단 레벨링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럼 유가는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요. 7월에. 근데 지금 남은 7월 한 주 동안은 유가에 대한 전망은 지금 오펙 플러스에 대한 감산 완화의 시장 반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조정 분위기를 내뿜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사우디 발언에 의해서 동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유가에 대한 가격 형성 요인은 결국 수요랑 공급이에요. 맞죠? 네. 수요랑 공급입니다. 단순하게 봐야 돼요. 가격 형성 요인은 공급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 그죠? 시장에 대한 구조가 있겠지만은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오펙 플러스의 감산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의 영향은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패러다임의 변화가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죠.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화면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증권사 리포트인데 자, 제목이 참 이게 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탄소 중립이란 잣대의 비대칭성. 탄소 중립. 쉽게 좀 얘기를 해보죠.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뭘까요? 탄소를 쓰는 양을 좀 조절을 한다. 그죠. 그런 정책이죠.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 대한 분위기가 내포되는 거죠. 탄소를 좀 억제하자. 우리 좀 지구 좀 살리자.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각 국가마다. 자, 보시면은 21년도 WTI 국제유가 레인지는 65달러에서 80달러 레벨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70 레벨링. 아직 많이 남아있죠. 레벨링이. 근데 이 패러다임, 우상향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이 시장에 대한 지금 회복 국면에 맞물려서 이걸 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 회복 국면에 맞물려서.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전 세계가. 그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이제 시설 투자 관련해서 투자 설비를 억제하고 수요도 억제시키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수요도 억제시키겠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탄소 중립이란 잣대의 비대칭성이라고 좀 표현해 있죠. 자, 탄소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공급하고 수요를 다 억제해서 눌러야 되는데 수요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공급은 억제를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수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원유 수요는 상당히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요새 보시면은 전기차 많이 타고 다니죠. 네. 그죠? 근데 전기차를 가끔 보지, 그죠? 뭐 대부분 전기차가 아니에요. 현실은.
많이 늘어나긴 했죠. 앞으로 네. 추이 자체가 어떤 그 독일 어떤 이제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도 몇 년도까지 전기차로 모두 전환하겠다라고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패러다임 가지만 지금 당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은 너무 강하다.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선언을 해서 설비 투자라든가 어떤 이런 평가 자체를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지만은 수요는 그걸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경기 회복이랑 맞물리면서.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자, 여기 밑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향후 최소 5년간은 자동차를 절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원유가 소비될 수밖에 없다. 5년이라는 시간이 아직은 필요하다라고서 평가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하나의 예시겠죠, 여러분들.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판매 대수가 늘어날 건 뻔히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근데 올해 계획한 거는 바이든 정부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고 올해 계획이잖아요. 공급량은 지금 설비 투자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수요는 아니네. 이거예요. 참 웃긴 현상이죠. 내용 다시 딴 거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탄소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측면에서 있어서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야지 이 달성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공급량은 줄어지고 있다고 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회복세에 맞물려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로 돼버리는 거죠. 경기 회복이 코로나19로 돼 있다가 오히려 상황이 된 거죠. 밑에 차트 보시면 왼쪽에 있는 차트는 뭐냐면은 탄소 중립 달성국도, 중립을 선언한 국가도 오히려 수요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선언이 공급하고 수요를 다 억제하겠다 이런 표현인데 공급만 줄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기준은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지금부터 줄여야지 2030년도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현재부터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과정 중인 거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없네요. 자, 결국은 이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시장의 어떤 우상성적인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달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나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까요? 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대형 은행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가 100달러 간다. 유가 100달러 간다는 표현을 했죠. 오늘도 나왔는데 사실 100달러 부분은 의아한 게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구조 내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지는 너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한 주는 달랄 거예요. 한 주만. 언제부터 매수를 다시 보시냐면 네. 오펙 플러스 발표하고 나서 시장반이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보시는 게 전 좋아요. 그럼 7월 1일 이후인가요? 네. 7월 2일부터 보셔도 돼요. 정확한 날짜 좀 지정한다면 7월 2일. 네. 오펙 플러스 어차피 지금 제가 봐도 감산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시장에 대한 조건은 크게 어떻게 보면은 성립되지는 않아요. 성립되지는. 지금 유가를 볼 때 한 번 더 이제 사이클적으로 좋은 위치값을 잡으려면은 저는 67.50까지는 한번 눌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7.50. 예. 네, 이번 매도세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67.50에서 68레벨 이 정도까지 어떤 보면 장기 매수권도 한 번은 가능하다. 유가에 대한 상승 랠리. 이 정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사실 이런 평가값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규제 때문에요. 공급에 대한 규제. 탄소 중립이라는 잣대로 이제 전 세계가 규제가 들어가고 그 ESG 평가 규제라고 좀 그런 부분도 드러나는데 그러면은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셰일로 대체제가 좀 되지 않을까요? 라는 평가를. 그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이제 기업 평가를 규제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강화를 시켜서 오히려 이제 설비 투자를 더 안 하고 있는 측면이에요. 투자자들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시추 공수도 늘려나는데 네. 지금 현재 시추 공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이입니다. 공급이 진짜 정확히 줄어들고 있다. 네. 이런 국면이고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회복 국면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상승에 대한 랠리는 더 추가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다른 이유예요. 다른 원자재랑. 다른 이제 구리랑 이제 니켈 이런 부분은 사실 물가에 대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지만 유가는요. 그것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소 중립이라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저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사실 유가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장기 트레이딩 보시면은 68레벨에서 다시 한번 매수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전까지 다음 주 오펙 플러스 회의 전까지는 데일리 매도 포커스로 조금 집중하시는 요소를 가지셔야 돼요.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7월 1일 날 발표되는 이제 오펙 회의 이후로 유가 상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유튜브로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친환경 전기차의 구리가 필수라고 하는데 요즘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건 아닌지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어떻게 다시 생각하시나요? 한번 질문을. 네, 친환경 전기차에 구리가 필수라고 하는데 네. 요즘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건 아닌지 질문 주셨습니다. 자, 구리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리가 왜 떨어질지 아까 제가 간접적으로 표현드렸었죠.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저희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네. 하셨죠. 네. 자, 구리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또 보너스로 구리 차트까지 봐주시고 구리가 제가 그때 레벨링을 본 게 네. 좀 하단 레벨링이었는데 좀 너무 가파른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트레이딩 관점 보려면은 지금 이제 3,900선까지는 좀 더 떨어져야 돼요. 3.9까지는 3.9까지. 구리가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이 차트 기억하세요. 지금 구리 차트입니다. 여러분 전기예요, 전기. 네. 전기에 쓰는 요소예요.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구리 네. 차트를 보면 굉장히 약간 업앤다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구리 가격이 하락으로 네. 이어질지. 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슷한가요? 네, 5월 들어서 물가 압력 낮춰지고 구리 가격도 내려오네요. 그죠?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네.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국채 금리만 얘기하다 보니까 네.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물가 상승률 앞으로. 근데 이 물가에 대한 방향을 즉각적으로 이루는 게 지금 구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물가가 앞으로 오르면 올수록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가 깔리죠. 그죠? 물가가 올라야지 구리 가격이 올라요. 아.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거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매칭성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내용은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미국 쪽에 대한 어떤 상황을 잘 봐야겠죠. 그죠? 네. 근데 최근 파월이 나왔던 멘트가 뭐였죠? 물가 걱정 없어. 그죠? 이거였죠.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대가. 매수 랠리 보더라도 3.9선에서 보라는 이유는 어떤 지지대는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지지대. 그죠? 앞으로 이 압력을 낮추는 지지대. 거기가 3.9선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리는 좀 더 하락에 대한 명분이 있습니다. 물가 압력을 낮추는 미국의 제스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 부분도 내일 무료 방송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다음 질문 없나요? 네, 일단 질문은 하나만 저희가 골라봤고요. 이후 또 저희가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정리해 주신 게 지금 FOMC 또 계속 물가 압력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도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논란통에서 더 자세한 정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 해왕 백티계 승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골드 또 추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13% 상승한 1,78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논의해 볼게요.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2, 1. 관망으로 들어주셨네요. 네. 관망 저번에도 들어주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저항 레벨링에 대해 도달값이 범주 내에 안 들어왔다라고 좀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매도선을 다시 한번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항 레벨에 대한 측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드렸던 말이 이제 1800선을 좀 언급을 드렸었죠. 1800선. 1800선 아직 도달값이 안 왔고 이 저항에 대한 레벨링을 한 번 더 측정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단가로 1796선. 에 대한 저항력을 테스트한 뒤에 매도보자 이주의가 강합니다. 테스트한 뒤에 매도보자. 아시겠죠?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도달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보고 체크한 뒤에 매도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일 골드가 갑작스럽게 또 하락을 했죠. 네. 근데 하락보다는 어떻게 보면 박스랠리 구간 같아요. 네, 저점에 대한 탄력 받고 네. 조정을 이끄는 분위기. 근데 이게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차트가 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지금 힘을 엄청나게 받고 하단 레벨링에서 맴돌고 있죠. 그렇죠. 그죠? 이러다 또 급락 나와요. 이게.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왜 안 돼요? 금 사셨어요? 아니요. 사놓은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금부자이신 것 같은데. 금 오늘 사신 것 옷 같은데. 색깔도 좀 그렇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레벨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1796선에 대한 저항을 한번 받고 매도를 보는 게 좀 더 좋겠다. 이게 제 단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트레이딩이 조금 적합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전망은 저는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언제쯤 이게 해결되는 상황이 올까요? 뭐 금값이 꼭 올라가야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지금 전체적인 어떤 유가가요. 2000 레벨링을 도달했던 게 최근에 사실 저희가 작년에 2000 레벨링 한번 도달했잖아요. 네. 이게 역사적인 금값이에요, 사실. 역사적인 되게.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간 그런 지금 주봉에 대한 위치값을 보면요. 지금 전체 10년 레벨링을 금값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10년 좀 높이 있죠. 지금 이미 오른 상태, 굉장히 높이 오른 있어요. 상태여서. 네. 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아직 상단이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관망으로 짚어주셨는데 1796선 저항가 확인 후에 매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말씀해 주신 이 1800선 도달값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골드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골드 얘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매일 이제 시장에 대한 정보가 바뀌는데 사실 이제 백디계 승부를 보면은 어려운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뭔 소리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명에 대한 부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는 게 어떻게 도무지 단어가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은 일인데 일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라고서 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유가를 거래하든 미증시를 거래하든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대한 본질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각각에 대한 영향 요소가 굉장히 다릅니다.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맥락은 뭘까요?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앵커님.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FOMC와 비농업 고용지수 이 키워드가 떠오르는. 네, 그 키워드도 맞겠지만은 네.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질금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자산 유동에 대한 형태가 증시를 판가르는 거다. 만약 이게 플러스 구간이잖아요. 실질금리가. 네. 유가보다 어떻게 보면 예측은 금리가 좀 더 높은 수준값으로 상회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가진 돈에 대한 가치가 더 상승률이 높으면요. 사실 증시에 자금이 쏠릴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구간에서 돈을 풀다 보니까 이제 증시에 대한 밸류업이 계속적으로, 그죠? 어떻게 밸류업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이제 고점에 대한 레벨링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달값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일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네. 수급에 대한 정확한 가격 포인트 집중 요소는 무엇일까? 지금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수급에 대한 평가는, 아까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 전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미국에 대한 이런 다 다르죠, 내용이. 그죠? 다 다릅니다. 구리는 뭐예요? 단순히 물가만 봐야 되고. 그죠? 그럼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종목에 대한 이해도. 제가 사실 이제 내일 무료 방송을 하는데 제가 중국 지수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 전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솔직히 미증시랑 이것만 봐도 정말 하루가 다 간다고.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더라도 제가 중국 거까지 봐버릴 시간이 없다. 네, 솔직하게 평가를 드렸어요. A50 관련해 갖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네. 해답은 계속적으로 제가 꺼내드릴 수 있어요.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보시잖아요. 네, 제가 미용실도 못 가요. 요즘 제가 자른 거예요, 머리도. 지금 댓글에 머리 너무 멋있으시다고 칭찬이 있었는데 직접 자르신 거였어요. 제가 여러분 화장실 가서 잘랐습니다. 왜냐면은 잘 자르셨는데요? 가기 귀찮아가지고 그 정도로 너무 시간이 없이 네, 너무 시간이 없다 준비하시고. 보니까 네, 제가 그냥 가서 잘랐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남들보다 많이 봐요.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찾아보고. 그래서 내일 무료 강연 통해서, 무료 방송이죠. 무료 방송 통해서 실질금리가 뭔지부터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후회 안 하게 해드리고 차트 교육도 같이 한번 하는 시간 꼭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안 하시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내일 해왕님 무료 방송에서 정말 기본적인 정보부터 지금 막 이슈까지 아주 폭넓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선물 해왕 백치기 승부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2 투자 상담, 위사 순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실전 투자 백치기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